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Parameterized Complexity라고 해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 분야는 그래프 이론인데, 그래프 이론 하다 보면 알고리즘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을 그래프 이론이나 커뮤니터릭스를 가지고 해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좀 흥미로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것들이, 아이고. 이렇게, 제 인터넷 사진을 보였는데, MP 호텔이라고. MP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죠? MP 하드 문제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Parameterized Complexity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은 주로 크게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텐데요. Parameterized Complexity가 뭔지 인트로덕션을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히스토리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는 그거에 관련돼서 알고리즘을 만들 때 어떤 테크닉들, 어떤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요거의 어려운 점들, 어떤 문제가 하드하다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는지, 그런 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중간에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네. 자, 처음에 이제 아직 아침 시간이니까 만화로 시작할 텐데요. 일상생활에서도 MP 하는 문제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무슨 문제죠, 이게? 메뉴판이 있는데 웨이터한테 자기는 정확하게 15달러 5센트로 먹고 싶다. 여기 어제 MP 하드 그 톡에 나온 문제죠. Subset Sum Proble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하나도 간단하게 MP 하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통 어떤 문제가 예를 들어 여기 직장 상사가 있죠. 당신은 이제 이 사람이 프로그래머인데 직장 상사가 와서 야, 너 이런 거 만들어라. 그랬더니 난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유명한 사람들도 다 못했으니까. 나만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못합니다. 왜냐, 이게 MP 컴플릿이거나 MP 하드면 아무도 아직 못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흔히 하는 excuse가 뭐냐면, 내만 못 푸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다 못 푸니까 풀 가망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아마도 보스가 그냥, 그래, 알았다라고 해주겠죠. 그죠? 근데, 물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명한 사람들도 못하니까 내가 뭐 하물며 하겠느냐. 하지만 뭐 실용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보스는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그죠? 무조건 하라고 그러죠. 예. 우리 그 대통령처럼. 무조건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어제 그 정규민 교수님 톡에서도 approximation 알고리즘이라든지 오늘 또 있을 randomized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parameterized complex도 그것을 해결한다기보다는 그것에 어떤 대안을 주는 방법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필요로 한 건 뭐냐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로 하거든요. 문제를 기존 파라다임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그죠? 이게 traveling salesman 이 사람이 꼭 이렇게 할 필요 있냐? 이베이에서 팔면 컨스턴트 타임에 할 수 있는데,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고요. 마이크 이거를. 그래서, 예를 들겠습니다. 버텍스 커버 문제라고 있어요. 버텍스 커버 프로블럼. 그래서 그래프가 있고요. 그래프 G가 있고 K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정수 K, 인티저 K가 있고요. 여기서 버텍스 커버라는 말은 뭐냐면 버텍스 꼭지점의 집합인데 모든 엣지를 다 만나는
꼭지점의 집합이에요. 그걸 버텍스 커버라고 불러요. 이게 거꾸로 말하면 그래프에서 버텍스 커버를 지우면 엣지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런 꼭지점의 집합을 버텍스 커버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프가 K의 사이즈가 K 이하인 버텍스 커버를 가지느냐, 그죠? 이런 디시전 문제, 답이 yes냐, no냐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 NP 컴플리트니스 톡을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홈워크로 이게 왜 NP 컴플리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잘 알려진 NP 컴플리트 문제라서 유명한 사람들도 다 못 푸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이 K가 상수면 어떻게 될까? K가 컨스탄트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K가 입력으로 주어지는 K가 아니라 그냥 고정값 K다면 뭐 사실 간단하죠. 뭐 예를 들어 버텍스 커버 사이즈 K 이하인 게 있느냐 찾아보려면 모든 서브셋 K개짜리 서브셋 다 보면 되죠. 그죠? 그러면 n 추수 K개가 있잖아요. n 추수 K면은 오더로는 n의 K승 정도 되니까, 근데 K가 상수니까 여전히 이거는 여전히 폴리노미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항식 시간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고정된 K에 대해서는. 버텍스 커버 사이즈 100 이하인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전히 다항식 시간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K를 고정해버리면 그냥 문제가 간단해집니다. 트리비얼해집니다. 트리비얼하게 다항식 시간에 해결이 돼요. 근데 여기 잘 보면 n의 K승이죠. 그래서 K가 고정되어 있지만 K가 증가함에 따라서 n 위에 K 값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근데 n의 K승이 아니라 n의 3승 더하기 컨스탄트 시간에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n의 3, 그러니까 아까 n의 K승은 된다고 했는데 n의 3승이 하고 싶거든요. 자, 질문 이거죠. 버텍스 커버 사이즈 K 이하인 게 있느냐. 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쓸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 어떤 꼭지점이 있어서 디그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디그리가 K보다 큰 꼭지점이 만약에 있다면, 그래서 어떤 꼭지점이 디그리가 K 이상인 게 있다면, 예를 들어 이러한 버텍스 커버가 있었다면 이 버텍스 커버는 이 꼭지점을 안 쓴다 그러면 이 엣지를 덮기 위해서는 모든 네이버를 다 써야 되겠죠. 이 V를 안 쓴다 그러면 이 네이버를 다 써야 되니까 네이버를 다 쓰는 순간 K 플러스 1개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버텍스 커버 사이즈 K 이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얘는 반드시 이 V라는 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V를 지우고 대신 K를 1 줄여서 이 서브 그래프를 생각하는데요. 이 서브 그래프에서 이 질문을 묻는 거예요. G에서 V를 지운 그래프가 버텍스 커버 사이즈 K-1 이하인 걸 가지느냐. 그죠? 알고리즘은 다시 그래프를 줄여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꼭지점이 디그리가 K보다 크면은 그냥 문제의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디그리가 1부터 K 사이에 있구나. 0일 수도 있지만 0인 거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디그리 0인 건 다 지워버리고. 그래서 모든 꼭지점이 디그리가 1에서 K 사이다 가정하고요. 만약에 n은 꼭지점이겠습니다. 꼭지점의 개수가 K제곱보다 많다고 그러면, 자, 꼭지점 하나 잡았을 때 덮을 수 있는 엣지의 개수가 많아야 K개죠. 디그리가 K 이하니까. 그러면 K제곱보다 꼭지점이 많으면 그 얘기는 어딘가에는 못 덮는 꼭지점이 있는 거죠. 맞나? 좀 맞아요? 조금 고쳐야 되나요? 약간 고쳐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기성이 있는데 제가 K개를 뽑았어요. 그죠? 각각이 K개씩 나오죠? 그럼 전체 꼭지점의 개수는 아마 K제곱 더하기 K 이하가 되겠죠. 만약에 다 덮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저 K제곱을 K제곱 더하기 K라고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얘를 안 세가지고.
connected라고 하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n이 크면은 문제 답은 그냥 no가 돼요. 그죠? 그래서 다시 가정할 수 있는 게, n이 이가 k제곱 더하기 k보다 작구나라고 작거나 같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n이 그래프의 크기가 k제곱 더하기 k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그냥 다 그 k제곱 더하기 k, choose k 서브셋을 다 보면 되겠죠? 그죠? 이제 그래프의 크기가 k에 대한 함수로 그냥 고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크기가 k인 서브셋을 다 뒤져보면서 문제 답 yes, no를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constant time이라고 했는데 제가 k가 고정일 때는 constant time이고 k가 고정이 아니면 k에 대한 함수를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대강 k제곱에 꼭지점이겠어요. k제곱인 제곱 정도 되고 거기에 크기 k인 서브셋을 다 봐야 되니까 k제곱의 k승 거기 각각의 그게 버티스 커버냐 아니냐 테스트하고 하는 시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아까는 n의 k승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n의 k승이니까 k 값이 예를 들어 그러니까 k 값이 10이다. k가 10이고 n이 100만이다. 이러면 100만의 10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k 값은 고정이 되니까 이 값은 고정이고 n은 3승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k가 고정이 됐을 때 그러니까 k가 작고 n이 클 때 아무래도 알고리즘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 그러니까 n의 k승이 아니라 n의 3승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패러다임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파라미터라이즈드 컴플렉스인데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 파라미터가 k라는 파라미터가 있었죠. 어떤 그런 문제가 fixed parameter tractable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문제가 f of k 곱하기 n의 c승 시간에 해결이 되면 우리가 fixed parameter tractable FPT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테크니컬 컨디션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매스에 있으니까 별로 잘 저한테 물어보셔도 왜 컴퓨터부를 필요로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포멀하게는 이제 parameterized language를 뭐 이렇게 string 곱하기 그 integer set으로 정의를 그거의 서브셋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어떤 language가 fixed parameter tractable라는 것을 어떤 알고리즘, 러닝 타임이 이런 알고리즘이 있어서, decision을 할 수 있다. yes, no answer를 줄 수 있다. 이러면, fixed parameter tractable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계속 갈까요? 예? 예. 예, 그러니까 n의 3승이 아니라 n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 버텍스 커버 문제는 아주 대표적인 fixed parameter complexity, 그러니까 parameterized complexity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k 값이 작은 경우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는 문제예요. n의 3승은 지금 여기 example 때문에 그런데요. 더 빠르게 하는 것은 리니어 프로그래밍도 쓰고 뭐 그런 테크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은 뭐냐면 뭐 이런 것들 k의 k승 곱하기 n의 5승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n의 k승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죠? n값이 예를 들어 n이 무지무지하게 큰 그래프를 다룬다고 치어보세요. 그러면 k값이 고정돼 있을 때는 이게 훨씬 낫겠죠. k승은 증가하진 않으니까 최소한. 그죠? k가 10이라고 그러면 10의 10승 곱하기 n의 5승이고 이쪽은 n의 10승이니까 n이 무지무지하게 크면은 이쪽이 좀 낫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분야고요. 파라미터라이즈드 컴플렉시티가. 그래서 여러 가지 example 두 가지만 더 들겠는데 예를 들어 어떤 랭귀지 지금 L인데 어떤 거냐면요. 불리한 컨전티브 노멀 포뮬라 그러니까 그 논리식 이렇게 어제 셋 문제 보셨잖아요. 그죠? 뭐 x1 and x2
x1 or x1, x2 or x3 갈로 닫고 뭐 and 뭐 이런 식으로 논리식을 길게 썼을 때 만약에 변수가 n개다. 근데 만약에 파라미터를 n이라고 하면 이것은 fixed parameter tractable이 돼요. 왜냐하면 그냥 n개 변수 다 시도해 보면 되니까. 그죠? n개 변수 가지고 있어 해봤자 2 to the n이고 그 다음에 논리식의 길이에 따라서 polynomial time에 verify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심지어 여기서는 FPT가 된다. 두 번째 거는 트라이앵글 프리 그래프가 인풋으로 주어진다고 치고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없는 그래프예요. 근데 K 인디펜던트 셋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셋이 인디펜던트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속한 임의의 두 꼭지점이 서로 엣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그죠? 엣지 스테이블 셋. 그러니까 no two vertices are adjacent. 그러면 independen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인풋은 트라이앵글 프리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가 independent set인데 independent set 중에 사이즈가 k인 것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면 이런 시간에 그냥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만약 꼭지점이 무지하게 많으면 램지 디어렘 때문에 트라이앵글 프리면 반드시 큰 스테이블 셋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지점 많으면 램지 디어렘 때문에 램지 넘버가 있어서 그래프가 반드시 인디펜던트 셋 큰 걸 가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답은 반드시 yes가 되고요. 그러면 꼭지점 개수가 작으면 결국은 뭐예요? 작으면 k에 대한 함수로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n은 사라지니까 그냥 컨스턴트 타임에 해버리면 돼요. 그죠? 그래프 사이즈가 고정이 되니까. 여기까지 인트로덕션 약간 했고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이 분야가 시작됐는지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텍스트북으로 3개의 책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한 2개 정도가 더 준비되고 있고 첫 번째 책을 쓴 사람이 도니하고 마이크 펠로우스하고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 분야를 만든 사람들이고요. 네, 나중에 마틴 그로의 저기 베를린에 있는 이 사람하고 니드마레어 이 사람 이런 분들 2006년에 스프링거에서 나온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보면 먼저 그래프 마이너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프에 여러 가지 연산들이 그 그래프 간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프에 어떤 그래프의 서브 그래프가 어떻다든지 어떤 그래프의 induced 서브 그래프가 어떻다든지 이런 관계들인데 그 중에 마이너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마이너 어떤 그래프 H가 G의 마이너라는 말은 뭐냐면 그 H를 G에서 이 두 가지 오퍼레이션들로 얻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마이너라고 불러요. 이 두 가지 오퍼레이션 어떤 것들이냐면요. 엣지를 지운다든지 그죠? 그래프 엣지를 잡아서 지우거나 아니면 컨트랙션 하는 거. 그러니까 엣지 그 두 개의 엔드들을 아이덴티파이를 해가지고 하나로 합쳐주는 오퍼레이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꼭지점 지우는 것도 되고요. 꼭지점 지울 때는 딸려있는 엣지들도 다 지웁니다. 그래서 그런 연산들로 얻을 수 있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래프의 마이너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떨어지지만 이게 K5입니다. 꼭지점 5개짜리 컴플릿 그래프인데요. 이 컴플릿 그래프는 이 피터슨 그래프의 마이너다. 왜냐하면 여기 5개 엣지들을 컨트랙션 하면은 이 앞에 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것이 뒤에 거의 마이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로버슨하고 시머라는 분들이 그래프 마이너 티어렘을 80년대에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어떤 클래스 오브 그래프가 있는데 마이너 오퍼레이션에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G라는 그래프가 이 클래스에 들어있으면 G의 마이너들은 다 들어있다. 그런 클래스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이 클래스를 캐릭터라이즈하는 어떤 유한계의 forbidden minor들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래프 G가 이 클래스에 들어갈 필요 충분 조건이 이 G라는 게 H1, H2 해가지고 HM까지
이런 유한계의 리스트의 그래프를 마이너로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라토스키 티어렘 아세요, 혹시? 구라토스키 티어렘이 뭐냐면 어떤 그래프가 평면상에 인베드될 필요 충분 조건이 K5하고 K33 이 두 가지 구체적인 그래프를 마이너로 가지지 않는 거다 하고 동치다라는 티어렘이 있거든요. 그거의 일반화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논문은 나온 건 2004년인데요. 이제 이 증명을 만약에 다 모아서 쓰면 논문이 20개가 되는데 모아서 쓰면 한 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고정된 그래프 H에 대해서 자, 그래프가 H를 마이너로 가지느냐라고 테스트하는 알고리즘이 n의 3성 시간에 돼요. 픽스트 파라미터 트랙트블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H가 파라미터고요. n의 3성 시간에 이 그래프 H를 마이너로 가지느냐를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컴바인 하면 어떤 것들을 얻게 되냐면요. 임의의 마이너 클로즈된 그래프 클래스가 있을 때 n의 3성 시간에 이 우리 주어진 인풋 그래프가 여기에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를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래프가 평면 그래프냐. 평면 그래프라는 것은 그래프 컨스트럭션에도 여전히 평면상에 인베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면 그래프냐 아니냐 테스트하는 것도 이 그냥 제너럴한 theorem의 컨시퀀스로 n의 3성 시간에 테스트가 되는구나. 서피스에 인베드 되느냐 이런 것도 다 되고요. 최근에 n의 3성은 n 로그 n까지도 이제 됐는데요. 카와라 바야시하고 브루스 리드하고 했는데 카와라 바야시는 지난 학기에 카이스트에 왔었죠. 여기 폴 시먼은 지지난 학기에 카이스트에 왔었죠. 예. 그래서 얼굴이 궁금하실까봐 제가 옛날에 같이 배 타고 놀 때 찍었던 이분이 폴 시먼이고 이분 닐 로버슨입니다. 그래서 다시 버티스 커버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아까 그 theorem이 제너럴한지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자 LK라는 집합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그래프인데 버티스 커버 사이즈 K 이하인 것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들의 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K개 꼭지점 지우면 그래프가 H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들은 마이너 클로즈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파란색으로 쓴 건 제가 학생분들한테 질문하려고 이렇게 명단을 다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자, 왜 마이너 클로즈인지 여기 고등학생 한 명 있는데 어디 갔죠? 민족사관고에서 오신 분.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마이너 클로즈 돼 있다고 생각해요? 고등학생한테 물어보기엔 조금 그랬나? 왜 그럴까? 자, K개 꼭지점 딱 잡으면, 지우면 다 엣지가 없어지죠? 그럼 K개 꼭지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어떤 다른 곳에 엣지를 지웠다고 쳐요. 여전히 같은 K개를 지웠을 때, 여전히 엣지가 다 없어지는 건 똑같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그래프가 여기 들어있을 때, 여기서 엣지 하나 지워봤자 여기 또 들어있다는 얘기죠. LK라는 집합에. 그러니까, 엣지를 지우는 것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지워도 이 안에 들어있고. 이제 컨스트럭션 하는 거 봅시다. 컨스트럭션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제가 컨스트럭션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여전히 같은 꼭지점들 지우면 되겠죠? 그죠? 여전히 같은 꼭지점 지우면 엣지가 남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LK라는 집합은 아주 간단한 게 마이너 클로즈드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theorem에 의하면 임의의 마이너 클로즈드 된 셋이 있으면 n 3승 시간에 테스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n의 3승은 로버슨 시먼 그래프 마이너 theorem하고 그 마이너 테스팅한 알고리즘 쓰면 나온단 말이죠. 존재성이. 컨스트럭션은 모르지만 존재성은 나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버슨 시먼 그래프 스트럭처 티어렘하고 그래프 마이너 티어렘과 뭐 이런 알고리즘들을 쓰면 뭐가 뭔지를 몰라도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것은 순식간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그 theorem들이 아주 빠른 그냥 어떤 문제가 fixed parameter tractable인지 얘기하는 아주 빠른 그냥 숏컷이 됩니다. 물론 여기 f of k 이 함수가 무지무지하게 안 좋아요. 로버슨 씨머 그걸 그대로 쓴다 그러면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쓰다 보면 칠판이 꽉 차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이렇게 2의 k의 k승을 쭉 타워로 하는데 그거의 타워의 높이가 또 2의 k의 이런 숫자를 쓰거든요. 그 theorem 증명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한다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존재성만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 n의 3승식의 알고리즘이 어떠냐 이런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theorem을 이용하면 많은 문제들이 fixed parameter tractable라는 걸 그냥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xercise로 또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feedback vertex set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잘 알려진 NP-hard 문제인데요. 자, 어떤 set이 feedback vertex set이란 말이 뭐냐면 그 집합을 지웠을 때 아까는 엣지가 하나도 안 남았죠. 근데 이제는 사이클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그 X라는 집합 꼭지점들을 지웠더니 남는 그래프가 포리스트다. 사이클이 없더라. 이랬을 때 우리가 피드백 버텍스 셋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생각해 볼 문제는 피드백 버텍스 셋 문제가 fixed parameter tractable 이라는 건데요. 왜 그럴까요? 대강 다들 수긍하시는 분위기예요. 그죠? 왜냐면 X라는 집합을 지웠는데 사이클이 없더라. 이제 그래프 마이너를 택하죠. 컨트랙션 해보고 딜레이션 해봤는데 여전히 같은 꼭지점들을 지우면 마이너가 여전히 없겠죠. 그러니까 마이너 클로즈드가 되는 거예요. 피드백 버텍스 셋 오브 사이즈 at most k 가지는 집합은 마이너 클로즈드가 되니까 여전히 아까와 같은 논리로 인해서 fixed parameter tractable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제너럴 프레임워크가 있어서 많은 문제의 경우 fixed parameter tractable이라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더 관심 있는 건 n의 3승이 아니라 n이라든지 그죠? 이런 얼마나 더 빠르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 중에 하나는 트리위스라는 게 있습니다. 로버슨하고 시머가 옛날에 80년대에 했던 건데요. 트리위스라는 건 뭐냐면 그래프가 얼마나 추리랑 가까우냐 그 정도를 재는 매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트리위스가 1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프가 진짜로 추리로 만들어졌다. 포리스트다. 입해 놓는 입입니다. 그리고 많아봤자 n-1 꼭지점 개수가 n이면 n-1까지밖에 갈 수 없고요. 이 트리위스라는 것이 사실은 그래프 마이너 시어렘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개발이 되었고 알고리즘 하시는 분들은 알고리즘 용도로 이거를 픽업해가지고 쓰고 있고요. 내일 제가 발표할 내용이 이제 with parameter 얘기를 할 때 트리위스 얘기를 드릴 거예요. with parameter 중에 대표적인 example이 트리위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parameterized complexity 관련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트리위스 얘기를 잠깐 했냐면요. 내일 또 약간은 언급을 할 텐데요. 옛날에 이런 결과들이 많이 있었어요. 문제별로. 예를 들어, 버텍스 커버 문제는 FPT다. 트리위스가 작으면. 파라메터가 트리위스일 때. dominating set. 어떤 set of vertices 꼭지점의 집합인데, 맞나? 하여튼, dominating set 문제. independent set, feedback vertex 이런 문제들이 다 FPT라는 걸 따로따로 사람들이 증명을 했거든요. 트리위스가 작을 때 대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theorem 하나로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메타 theorem이 존재하더라. 이러한 식으로 표현되는 모든 문제는 fixed parameter tractable이다. 이런 로직 포뮬러로 표현되는 모든 문제는 fixed parameter tractable이니까 더 그냥 통합하는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노니하고 펠로우스 이분들이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이 필드를. 이 사람들이 또 나중에 그럼 픽스드 파라미터 트랙터블이 아닌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우리가 P 문제를 하면 NP 컴플릿 문제들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거 나서는 그거하고 NP하고 P하고 같은지 그런 문제를 생각하는데 그럼 파라메트라이즈드 컴플렉시티 세상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이분들 한 걸 보면 그 하드니스 티어리를 만들었는데 이따가 슬라이드에 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이제 FPT가 잘 안 되는 문제들, 그래서 W1 hard, W2 hard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 이름 3개를 동그라미를 쳤는데요. 왜 쳤을까요? 심심하실까봐. 그죠? 지난 12월 달에 만난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보고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 톡을 듣고 공부를 한 거라서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테크닉으로 해서 포지티브한 결과들을 얻는 테크닉들을 위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픽스드 파라미터 트랙터블이라는 걸 증명할 때 유용한 공통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브랜칭인데요. 흔히 많이 쓰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거나 저렇거나, 그죠?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문제 해결하고 싶은데요. 또 버텍스 커버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간단한 이그젬플이니까. 자, 어떤 그래프가 모든 엣지를 다 덮는 그런 버텍스 커버 중에 사이즈 K 이하인 걸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브랜칭 아이디어를 쓰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 디그리가 1보다 크면서 만약에 그런 버텍스 커버가 있었다고 치면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반드시. 이 꼭지점 X가 버텍스 커버에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거나. 그죠? 이런 X란 점이 있는데 제가 네이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버텍스 커버 사이즈 K 이하인 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얘는 아마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 얘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래프에서 X를 지우고 났을 때 나머지 그래프에서 버텍스 커버인데 사이즈가 K-1 이하인 것이 존재할 거고요. 그죠? 그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예요. 그러면 이 엣지들을 다 덮어야 되잖아요. 다 덮으려면 얘들이 다 포함돼야 되겠죠. 얘들이 다 버텍스 커버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프에서 X 지우고 또 네이버들 N of X라고 하는데요. 이 네이버들을 다 지웠을 때 이 남는 그래프에서 버텍스 커버인데 사이즈가 K에서 X의 디그리만큼 뺀 것이 있느냐. 그죠? 이 두 가지 경우로 될 거고요. 이게 반대 방향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if and only if가 될 텐데요. if and only if처럼 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테스트하는데 요거 테스트 한번 해보고 요거 테스트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TK가 예를 들어 꼭지점 n개짜리 그래프에 대해서 파라미터 K일 때 버텍스 커버 사이즈 K인 거 있느냐 테스트하는 시간이라고 하면요. 꼭지점 하나 지우는 건 TK-1이 되겠죠. 꼭지점 요거는 최소한 두 개는 지우겠죠. 디그리가 1보다는 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정도라고 씁시다. 이게 어차피 인크리징 펑션일 테니까요. K가 커지면 더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니까. 자, 이런 정도의 타임 컴플렉시티로 그냥 대강 바운드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거 무슨 수열이죠? 이거 등호로 놓으면 피보나치 수열이 나오니까 피보나치 수열의 그 그로스 레이트를 대강 알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678의 K승의 엣지의 개수, M이 엣지의 개수거든요. 나중에 이제 다 떨어지고 나면 버텍스 커버 사이즈
엣지 개수가 왜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엣지를 한 번씩은 봐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간단한 아이디어에서는 n의 3승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냥 엣지 개수가 나오니까 인풋 사이즈에 대해서는 리니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브랜칭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베스트는 뭐냐? 하여튼 이제 밑에 있어서 잘 안 보이죠. 1.274의 K승 더하기 K 곱하기 N 이 현재 제일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 버티스 카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브랜칭 아이디어라고 하고요. 비슷한 아이디어로 피드백 버텍스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알고리즘들을 찾다 보면 결국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커뮤니토리얼한 그런 티어렘들이 필요해요. 아까도 X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아규먼트가 있었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빠르게 나온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피드백 버텍스 문제를 보고 싶은데요. 이제 엑서사이즈라고 해놨죠. 파란색이니까 엑서사이즈인데 모든 꼭 그래프에서 모든 꼭 지점의 디그리가 3 이상입니다. 그때 그러면 반드시 랭스가 2 곱하기 로그의 밑이 2입니다. 로그 2의 n 2 곱하기 로그 n 더하기 1 이하인 사이클이 있다. 왜 그럴까요? 잠깐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꼭 지점의 디그리가 3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반드시 짧은 사이클이 있어야 된다. 왜 그렇죠? 만약에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만약에 없다면 depth first search tree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한 점에서 시작해서 디귿 3 이상이니까 이렇게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 입장에서도 디귿 3 이상이니까 2개 이상 있겠죠? 얘들도 2개 이상 있겠죠? 2개 이상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2log n 정도 되는 사이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 뎁스가 어디까지 가도 겹치지가 않냐면 로그 n까지 내려가도 여기가 같은 꼭 지점이 나오면 안 돼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벌써 매 레벨에서 2번씩 나눠지잖아요. 벌써. 그죠? 그러니까 2의 n승이 벌써 나와버려요. 그죠? 대강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예. 그래서 꼭 모든 꼭지점 디그리가 3 이상이고 3 이상이면 반드시 로그 n 정도의 길이를 가지는 2 곱하기 로그 n 더하기 1 정도의 길이를 가지는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간단한 옵저베이션을 이용해서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냐면요. 피드백 버티셀 일단은 모든 프리프로세스를 하는데 모든 꼭 지점의 디그리가 3 이상이 되도록 만들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1이면은 아무 상관없겠죠? 디그리가 1이면 얘는 피드백 버텍 셋 문제에 그 셋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지웠을 때 추리가 되는 걸 원하니까요. 이런 애들은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다. 디그리가 2면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얘를 피드백 버텍스에서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얘를 지우고 몇 개를 지웠더니 사이클이 없더라. 근데 얘를 지운 대신에 얘를 지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얘를 지우고 이 2개를 그냥 이어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컨트랙션 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디그리가 1이거나 2인 애들 있으면 그냥 다 이렇게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디그리가 다 3 이상이 되겠죠. 자, 디그리가 3 이상이 되면
길이가 2 곱하기 log n 더하기 1 이하가 되는 사이클이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숏 사이클이 있어요. 짧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하냐면요. 이 사이클 상에 있는 꼭지점 V에 대해서 이 꼭지점 V를 지우고 나서 남는 그래프 G에서 V를 지웠을 때 사이즈가 K-1 이하가 되는 피드백 버텍셋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하나라도 그런 게 있다면 V하고 합쳐서 사이클 V하고 합치면 피드백 버텍셋이 될 테니까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V가 하나도 없다면 그 얘기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드백 버텍셋은 반드시 이 사이클에 있는 꼭지점 중에 하나는 반드시 써야 되니까. 그렇죠? 이 사이클이 2 곱하기 log n 정도 길이잖아요. 근데 피드백 버텍셋은 사이클을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는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V가 있어서 이 피드백 버텍셋은 반드시 이 V를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V를 지우고 나면 사이즈가 하나 줄어드는 그 피드백 버텍셋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간단한 알고리즘을 돌리면 피드백 버텍셋을 찾을 수가 있어요. yes, no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러닝 타임이 어떻게 될까? 참, 제가 이 그림을 다 그려놨었네. 그래서 러닝 타임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TK라는 것을 꼭지점 n개짜리 그래프 파라미터 K일 때 러닝 타임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파라미터 하나 줄어들죠. 이 리덕션 할 때마다. 그러니까 K-1로 줄어드는데 이걸 몇 번 하냐면요. 뭐 2 곱하기 log n 더하기 한 번이니까 그냥 3 곱하기 log n이라고 치죠. 뭐. 더 크니까. 그럼 대강 이 정도 하겠죠. 그러면 TK라는 건 대강 뭐 3 곱하기 log n의 K승 곱하기 뭐 HGS 정도 될 거고요. 그래서 러닝 타임이 n의 K승이 아니라 log n의 K승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log n의 K승도 별로 숫자가 안 좋아 보이죠. 근데 사실은 log n의 K승 아무리 커봤자 n보다 작습니다. log n이 워낙 느리게 증가하기 때문에요. 또 파란색이 나왔는데요. 적당한 함수, 여기 k에 대한 함수를 집어넣으면 n이 물론 크면은 이거 당연히 맞죠. 그로스 레이시 작으니까. n이 작을 때도 성립하게 하려면 여기 좀 컨스턴트 k에 대한 함수를 더해주면 되는데요. 그걸 더하면 n 더하기 gk 정도로 바운드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운드 시키고 나면 러닝 타임이 gk 곱하기 m 더하기 nm 꼭지점 개수 곱하기 엣지 개수. 그죠? 그래서 피드백 버텍셋을 이 시간에 할 수 있다. 그래서 n에 관해서, 인풋 사이즈에 관해서는 폴리노미얼 시간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픽스 파라미터 트랙터블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죠. 자, 여기까지가 브랜칭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기할 것은 커널리제이션입니다. 커널이 뭐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쓰는 분들이 난 커널을 아시려나? 문제의 핵이 뭔지, 가지를 다 버리고 나면 뭐가 남는지, 그게 커널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커널이라고 하냐면요. 아까 저 K-버텍스 커버 문제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이런 예를 들었었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문제를 줄이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가정을 뭘 할 수 있냐면 그래프 크기가 K 제곱 더하기 K보다 작더라라고 가정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답이 그냥 트리비얼하게 나와버리거나 리듀스를 할 수 있거나.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인풋 사이즈를 그냥 줄일 수가 있었어요. K에 대한 함수로. 인풋 사이즈가 K에 대한 함수가 되면 그냥 컨스탄트 문제가 되니까 그냥 러닝 타임이 K에 대한 함수로 나오지 N은 전혀 안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픽스드 파라미터 트랙터블이라는 게 간단하게 증명이 돼버리는데요. 그래서 뭐 포멀하게 쓰면 어떤 XK라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폴리노미얼 타임에 프리프로세싱을 해가지고 X 프라임, K 프라임으로 만드는데 이 X 프라임의 사이즈가 인풋 사이즈에 전혀 관계없이 그냥 K에 대한 함수로 바운드 되고요. K 프라임, 이 파라미터도 K에 대한 함수로 그냥 바운드가 돼버리면 우리가 그것을 바운드 되고
물론 또 이제 문제가 이퀴밸런트 해야죠. 그죠? 원래 게 yes면 뒤에 것도 yes고, 원래 게 no면 뒤에 것도 no다. 되게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인풋 사이즈가 무지무지하게 컸었는데, 결국은 인풋 사이즈 큰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k에 대한 함수로, 인풋 사이즈가 k에 대한 함수로 그거보다 작은 경우만 할 수 있으면, 위에 거는 다 프리프로세싱 하다 보면 다 줄어든다. 그런 테크닉을 그런 테크닉을 커널리제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얻는 것을 커널이라고 해요. 여기 얻는 x 프라임 이것을 커널이라고 합니다. 여기 gk라는 걸 커널 사이즈. 그래서 이것은 뭐 파라메트라이즈드 컴플렉시티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들이더라도 뭐 오프락시메이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그젝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테크닉이거든요. 제너럴한 테크닉. 커널을 만들고 나서 문제를 풀면 되니까 프리프로세싱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커널이라는 게 아주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커널을 가진다는 것하고 픽스드 파라미터 트랙티브라는 것하고 동치입니다. 사실은. 증명을 제가 뒤에 숨겨놨었어요. 자, 왜 동치냐? 한쪽 방향은 쉬워요. 만약에 커널이 있다 그러면 리덕션 다 하고 나면 컨스턴트 타임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K에 대한 함수로 다 주어져 있으니까 브루트 포스로 다 설치하면 되겠죠? 커널이 있으면 끝이고요. 커널이 반대 방향으로 만약에 픽스 파라미터 트랙터블이라고 합시다. 그 얘기는 fk 곱하기 n의 c승만의 답을 주는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xk라는 인풋이 주어졌는데요. 만약에 인풋의 크기가 자, n이 인풋의 크기입니다. 인풋의 크기가 fk보다 크다면 그러면 제가 뭘 하고 싶냐면 그냥 앞에 이 알고리즘 fpt 알고리즘을 돌려요. 얼마만큼 돌리냐면 n의 c 플러스 1승만큼 돌립니다. n의 c 플러스 1승. 돌리다 보면 그 알고리즘 반드시 끝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fk가 n보다 작기 때문에 n의 c 플러스 1승을 돌리면 그 알고리즘이 끝나서 답을 줍니다. yes, no.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는 끝나버려요. 그래서 n이 fk보다 작은 경우만 남습니다. n이 fk보다 작다는 얘기는 벌써 커널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커널을 만들었으니까 아, 커널이 있구나. 그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죠? 어차피 러닝타임이 fk 곱하기 n의 c승이었으니까 n이 fk보다 크면은 그냥 그 알고리즘 돌려도 당시 시간에 돌릴 파워가 충분한 거예요. n이 크니까. 그래서 커널이 있다는 거랑 FPT라는 거랑 똑같은데 왜 굳이 또 이렇게 따로 생각을 하느냐. 물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fk가 무지무지 크니까 보통은 exponential 커널, 그러니까 커널의 크기가 아주 크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커널의 사이즈가 폴리노미얼이 될 수도 있고요. k에 관해서. 어떤 경우에서는 리니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그러니까 커널이 얼마나 작아질 수 있냐, 이것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예요. 거꾸로 말하면 얼마나 프리프로세싱을 많이 할 수 있느냐, 프리프로세싱을 얼마나 줄여서 그래프 사이즈를 줄일 수 있냐, 인풋 사이즈를 줄일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드니스 결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결과들인데요. 보드랜더 아까 나왔었죠. 도니 펠로우스 아까 나왔었죠. 이분들 얘기는 뭐냐면 그래프에 패스인데 랭스 k짜리 패스가 있느냐. 이 문제는 폴리노미얼 사이즈 커널이 존재하지 않는다. unless 뭐 co-MP가 MP quotient poly 뭐 이런 그 컴플렉스 티어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은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보통은 P는 MP보다 약하지만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그런 컨젝처가 이제 거짓이 아닌 이상 이 문제는 폴리노미얼 사이즈 커널이 없다. 이런 어려움을 증명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테크닉은 뭐냐면 iterated compression이라고 해서 압축을 하는데 연속적으로 압축하는 그런 테크닉이 있는데요. 또 피드백 버텍스 셋입니다. 예. 자, 어떤
x를 지웠을 때 사이클이 없느냐. 자, compression이라는 건 뭐냐면, 자, 제가 피드백 버텍스 셋 중에 사이즈 k 플러스 1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사이즈 k인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솔루션은 아닌데 솔루션보다 하나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이걸 compression이라고 하죠. 압축을 해서 하나라도 빼고 싶어요. 이게 제 목표입니다. 이게 compression이고요. 그래서 피드백 버텍스 셋 문제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사이즈가 k 플러스 1인 피드백 버텍스 셋이 있을 때 여기서 사이즈가 k 이하인 것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나, 아니면 없다면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컴프레션 문제고요. 이트레이티드 컴프레션은 뭐냐면, 이 컴프레션 이 문제를 연속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꼭지점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꼭지점 한 개짜리 그래프에서 컴프레션 써서 꼭지점 한 개짜리 그래프는 피드백 버텍스 찾는 게 쉽죠. 꼭지점 한 개니까. 그럼 꼭지점 하나 추가해요. 그러고 나서 컴프레션하고 하나 추가하고 컴프레션, 추가하고 컴프레션. 그러니까 이거를 n번 해주는 게 이트레이티드 컴프레션입니다. 꼭지점 추가할 때마다 피드백 버텍스의 사이즈가 하나 커질 수가 있어요. 새로 추가하는 것을 피드백 버텍스에서 집어넣어야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k 플러스 1이 될 텐데 거기서 k로 줄이고 싶은 게 컴프레션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그냥 꼭지점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컴프레션 계속 하면서 끝까지 가도 계속 그 솔루션이 남아있으면 피드백 버텍스의 사이즈 k 이하인 게 있다는 것이 되고요. 끝까지 갔는데 없으면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여기 약간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컴프레션만 할 수 있으면 이트레이티드 컴프레션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솔루션 k 플러스 1개짜리 솔루션이 있다고 치고 k개짜리 솔루션을 어떻게 찾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을 그렸는데 밑에 잘 안 보이시죠? 자, 여기 S라는 솔루션이 있거든요. 자, 이 솔루션 K 플러스 한 개의 꼭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를 지우고 나면 나머지는 포리스트예요. 나머지는 다 트리입니다. 이 바깥쪽은. 그죠? 바깥쪽은 트리가 있고요. 안쪽은 K 플러스 한 개가 있는데요. 제가 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 K 플러스 한 개가 있는데 K개짜리 피드백 버텍스 셋이 있느냐를 알고 싶거든요. 그럼 그 K개짜리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싶냐면요. 얘를 고정을 해요. 요 서브셋. S의 서브셋 하나 고정해서 X라고 부를게요. 어떤 피드백 버텍스 셋을 찾고 싶냐면 피드백 버텍스 셋 사이즈 K 이하인 것 중에 S랑 인터섹션이 정확하게 이거인 것. 정확하게 이거랑 인터섹션, 정확하게 X랑 인터섹션이 되는 애들을 다 찾고 싶습니다. 그거를 여기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X라는 집합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X의 크기가 이게 X인가 T인가? 저기 노테이션에 이 T라는 것도 있는데, 이 T가 아니고 X죠. 사이즈 X. 예. 자, 그래서 얘를 일단 지워요. 얘는 공통으로 쓰였으니까. 그럼 X만큼은 지우게 되잖아요? 그럼 G에서 G 빼기 X라는 그래프가 나올 텐데요. 이 나머지 그래프. 나머지 그래프가 있는데요. 여기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아까 했던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건, 여기 피드백 버텍스 셋인데 크기가 K 빼기 X 이하인 게 있느냐. 이걸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X라는 집합을 지웠으니까. 그래서 K 빼기 X라는 크기를 가지는 피드백 버텍스 셋이 존재하느냐 물어볼 거고요. 아까 했던 프리프로세싱을 적용하면 디그리 1인 거는 다 지울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디그리 1인 건 다 날아갔다고 치고요. 그러고 나면 이 안쪽, 여기가 포리스트가 돼요, 여기는. 여기 사이클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를 지웠을 때 사이클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도 사이클이 없고 얘도 사이클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포레스트고 여기도 포레스트가 되는데요. 디그리가 1, 전부 디그리가 1 이상. 사실은 디그리가 2 이상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 디그리가 2였어도 컨트랙션 하면 되니까 디그리가 2보다 크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얘들의 컴포넌트 개수가 나오죠. 여기 원래 k 플러스 1개 꼭지점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x만큼 뺐으니까 k 플러스 1 빼기 x만큼의 컴포넌트들이 많아야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윗부분 W 윗부분에서 포레스트니까 리프가 있을 거예요. 디그리 1인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디그리 1인 거 찾아보면 얘들은 원래 그래프에서는 디그리가 3보다 컸으니까 3 이상이니까 여기 네이버가 2개 있을 거예요. 이렇게 2개의 네이버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디그리가 3이 되거든요. 그럼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2개의 네이버가 같은 컴포넌트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컴포넌트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떻게 될까요? 2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요. 얘들이 같은 컴포넌트에 들어간다 그러면 얘를 안 지우면 문제가 생기죠. 사이클이 생기니까. 그죠? 얘를 안 지우면 문제가 생겨요. 사이클이 생기기 때문에 같은 컴포넌트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반드시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3번 케이스예요. 2개가 같은 컴포넌트로 이어지게 되면 우리는 지금 여기는 안 지우기로 결심을 이미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는 쉽게 끝나고요. 그래서 2가지 경우가 남는데요. 2가지 경우는 뭐냐면 이 같은 컴포넌트가 아니라 이 추리에서 다른 컴포넌트로 연결되는구나.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여기서는 이제 아까 브랜칭 테크닉이 있었는데 브랜칭을 씁니다. 그럼 얘가 피드 버텍스에서 있거나 없거나. 그죠? 얘가 있다는 얘기는 그냥 x를 지우면서 k를 하나 줄여주면 되고요. x가 있다 그러면 x를 지우고 k를 줄이면 되니까 우리가 k를 줄임으로써 알고리즘을 돌리면 되고, 얘가 없다 그러면 x 이집합을 여기 x에 집어넣어 버려요. 얘를 옮겨서 이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는데요. 그러면 아까 여기 컴포넌트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죠. 얘 2개가 다른 컴포넌트인데 합쳐지죠. 합쳐지면서 이제 컴포넌트 개수가 줄어드니까 또 줄어들게 돼요. 뭔가가. 그럼 이거 튜닝을 잘하면 러닝 타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수학적 기납법 쓰는 거 같죠? 수학적 기납법인데 뭔가 최소한 하나는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러닝 타임이 어떻게 될지. 엑서사이즈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건 계산해보면 좋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하고 가장 꽤 가까운 러닝 타임이 나오고요. 현재 제일 좋다고 알려진 것이 5의 k승 곱하기 n의 컨스턴트 정도가 제일 피드 버텍스 문제에 대해서 제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프로블럼은 뭐냐면 이 5의 k승을 더 줄일 수가 있느냐, 이게 현재 아직 아무도 모르는 문제예요. 자, 다음 테크닉은 뭐냐면 컬러 코딩이라고, 노가알론하고 유스터 주익이라고 이 세 분이 95년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랜덤 probability를 사용해가지고 parameterized complexity를 얘기하는 논문입니다. 빠르게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죠. 나누기 k 플러스 1을 k 플러스 1승. 그냥 서로 다르다는 조건 없을 때 할 수 있는 가지수잖아요. 그래서 확률이 저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k 패스가 컬러풀한 할 확률이죠. 근데 이거 대강 근사를 해보면 2의 마이너스 k 플러스 1승이 돼요. 그래서 k가 커지면
이 값은 무지무지하게 작습니다. 네? 무지무지하게 작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1에 가까운 거예요. 그건가? 헷갈리네? 잠깐만. 작은가요? 네, 작죠. 근데 뭐냐면 그럼 확률이 저러니까 그럼 2의 K승번 여러 번 돌리면 최소한 한 번은 걸리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K-패스 중에 컬러풀한 것만 찾고 싶어요. 컬러풀한 걸 어떻게 찾느냐? K-패스 중에 컬러풀한 걸 찾기 위해서 뭐 I-패스, 그러니까 길이 I인 걸 다 알고 있을 때 길이 I 플러스 1인 걸 알고 싶은 것이 아이디어거든요.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테크닉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STI라는 걸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요. 셋 오브 컬러인데 랭스 I짜리 S를 시작해서 T에서 끝나는 패스가 가질 수 있는 색깔들의 목록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 집합을 제가 만약에 다 알고 있었다고 쳐요. 그랬을 때 STI 플러스 1을 제가 만들 수 있느냐, 당시 시간에 이걸 계속 I를 돌리면서 할 수 있으면 ST의 K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K-패스 존재하는지 다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을 하다 보면, 그래서 리핏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랜덤하게 색칠하는 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한번 못 찾으면 또 반복 찾을 때까지 적당한 숫자만큼 반복하다 보면 확률 거의 1에 가까운 확률로 K-패스가 있으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하는 데는 뭐 이제 이런 값을 저장하는 데는 2의 K승 곱하기 N제곱, 그러니까 각각의 페어, N제곱 페어에 대해서 가능한 색깔의 개수 2의 K승 정도의 그 데이터를 기억을 하면 되고요. 이거를 STI에서 STI 플러스 1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강 이 정도 될 거고, 잘 생각해 보시면 길이 K짜리 패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 모든 페어를 다 인유머레이트 하는데도 여전히 FPT 타임에 할 수가 있다.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러닝 타임, 하나를 찾기 위해서 걸리는 expected time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의 역수가 되거든요. 요거랑 요거랑 곱해가지고 1이 되면 되니까. 하나라도 걸리려고 하면 이 정도 돌리면 하나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expectation이 그 정도 되고요. 그래서 total running time, randomized 알고리즘으로 생각했을 때 total running time이 이 정도면 된다. 근데 보면 n에 대해서는 다항식이고 k에 대해서는 k는 n의 위에 없으니까 fpt가 되거든요. 근데 randomized fpt예요. 그래서 이 랜덤한 것을 어떻게 뺄 수가 있느냐, 그죠? derandomized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뭐 perfect hash function이라는 걸 쓰는데요. 그래서 어떤 perfect hash function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게 set of function인데 n개짜리 집합에서 k개짜리 집합으로 가는 function인데 모든 사이즈 k개짜리 셋은 최소한 하나의 펑션에 대해서는 컬러풀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치면 그냥 컬러링의 목록인데 목록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가 임의의 K개 꼭지점 뽑았을 때 얘들이 색깔이 다 다르게 되도록 하는 컬러링이 하나는 그 목록에 들어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시 펑션이라고 하고요. K perfect 해시 펑션이라고 하는데요. 슈민하고 시겔 이분이 옛날에 한 게 뭐냐면 사이즈가 상당히 작은 perfect 해시 펑션 컨스트럭션이 존재하더라. 사이즈가 얼마 작냐면 2의 K승의 log 스퀘어 n 정도 되는 해시 펑션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목록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그래프 컬러링의 목록이 되잖아요. 색칠 목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들 그냥 한 번씩 다 돌려가면서 앞에 알고리즘을 그냥 돌리면 되는 거예요. 얘들을 이 컬러풀 패스 찾는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을 2의 K승의 로그 제곱의 N승만큼만 돌려주면 그 중에 하나에서는 걸리게 되는 거죠. K-패스가 있다면. 근데 이게 여전히 FPT니까 로그 제곱의 N은 다항식이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여전히 Fixed Parameter Tractable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마 컬러 코딩이었고요. 이 컬러 코딩 테크닉이 여러 가지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최근에는 뭐 피드백 아크셋, 그러니까 undirected 그래프가 아니라 directed 그래프에서 어떤
컬러 코딩 비슷한 걸 사용해가지고 토너먼트에서 이런 걸 찾은 최근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서머리예요. 알고리즘 테크닉에서는 그래프 마이너 시어리나 트루에스를 사용하면 yes, no answer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브랜칭이라든지 커널 테크닉이라든지 iterated compression이라든지 컬러 코딩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많은 다른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그 FPT가 안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텐데요. 어제 NP Completeness Talk 들어보셨으면 Polynomial Reducibility가 나왔죠. 어떤 문제 A라는 게 B로 reducible 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뭐 이런 식의 그 컨스트럭션들이 있었는데요. FPT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그런 컨스트럭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 is reducible to B 이게 뭐냐 FPT 센스로 그래서 어떤 프로블럼 A에 input xk가 있을 때 FPT 타임에 x 프라임 k 프라임 어떤 프로블럼 B에 x 프라임 k 프라임으로 만들 수가 있으면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답도 같아야 되겠죠. yes, yes. 답도 같아야 되고 파라미터도 너무 크게 올라가면 안 돼요. 그죠? k에 대한 함수로 올라가야 되는 이런 리덕션이 있으면 우리가 a가 b로 reducible 하다 그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b를 풀 수 있으면 b를 서브루틴으로 써서 a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만약에 FPT면 a도 FPT가 됩니다. 그죠? 서브루틴으로 b를 쓰면 되니까. 그리고 두 문제가 뭐 동치라는 것은 뭐 A가 B로 리듀스블 하기도 하고 B가 A로 리듀스블 하기도 하면 우리가 두 문제가 이퀴밸런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퀴밸런스 클래스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들의 이퀴밸런스 클래스. 근데 P, NP 문제에서는 어제 얘기한 거 두 개밖에 없었죠. 그죠? NP냐, P냐. NP도 그렇고 P도 그렇고 폴리노미얼 리덕션에 대해서는 이퀴밸런트한 클래스들을 다 모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인피니트 게이 하이어라키가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FPT 위에 W1이라는 게 있고요. 또 그 위에 또 W2라는 게 있고요. W3, W4 해가지고 W 뭐 100만 쭉 레이어가 있고요. 레이어 다 끝나고 나서 또 WP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 PMP보다 조금 더 복잡하더라. 컴플렉시티 클래스들이. 정의는 뭐 서킷에서 어떤 것의 개수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슬라이드에도 적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그젬플들이 있어요. 버텍스 커버 대표적으로 FPT인 예고요. 인디펜던스 셋은 뭐냐면 어떤 그래프가 스테이블 인디펜던스 셋 사이즈 K인 거 있느냐 이게 W1 컴플릿입니다. 컴플릿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모든 W1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다. FPT 시간에. W2 컴플릿, 도미네이팅 셋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컨젝처는 뭐 물론 사람들이 이 두 개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레이어들이 다 다르다. 제가 지금 정확한 스테이터스는 모르는데 뒤쪽에 많은 문제들은 사실 W1, W2 밑에 다 있어요. 지금 현재 알려진 문제들은 W10짜리 문제가 있느냐, W9가 아니면서 그런 문제들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두 가지 커멘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관리하는 웹사이트, 카이스트에서 디스크릿 매스 세미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나 커뮤니티에 대해서 톡들이 있으니까 메일링 리스트 가입하시면 이메일을 어나운스먼트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픽스판에서 트랙터블 파라미터라이즈드 컴플렉시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을 때 이 웹사이트를 가셔야 돼요. fpt.wiki.com이라고 아까 마이크 펠로우스의 와이프가 프란스 로사몬드라는 와이프가 있는데요. 역시 수학자입니다. 그 와이프 분이 이제 아주 활발하게 웹사이트도 만드시고 뉴스레터도 만드시고 그러는데요. 이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 펠로우스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분야가 Parameterized Complexity 분야가 매년 30% 성장하고 있다. 논문 개수나 뭐
사람 수나 2008년에 일어난 빅 이슈 같은 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책들이나 서베이나 여러 가지 오픈 프로그램이나 현재 스테이터스 이런 것들 웹사이트에 나오고 뭐 포스닥 포지션, PhD 포지션 그런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웹사이트를 가보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